자,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김정은은 두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자, 김정은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병철 이번에 24일부터 27일에 있었던 그 개강식, 이 연합부대 지휘관들, 정치일꾼들의 그 회의, 대강습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김정은은 7월 27일 날 남북한 모든 통신선을 복원한다고 발표를 하게 해놓고 왜 그 전에 24일부터 27일까지 인민군 모든 연합부대, 여러분 연대장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거. 야, 그때 정말 그 딱 전술무기나 아니면 그 누군가 거기다 그냥 뭐 하나만 탁 떨구면 연대장부터 군단장, 전략사령관, 미사일사령관, 핵사령관 다 그냥 골로 가는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비밀에 딱 붙였죠. 이 모든 부대, 최전방 나와 있는 부대 군단장, 연대장까지 싹 갔으니까 여기가 텅 비었던 거죠. 지휘관이 하나도 안 남고 모두가 평양에 올라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밀에 붙인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오늘에야 북한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밀, 연합부대 지휘관들, 연대장까지 다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하고 3일 동안 강습을 하고 당의 군대로서의 역할, 모든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고 전투력 강화에 총 결집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왜 남북한 통신선은 연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뒤가 다른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북한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앞을 보고 이 남북한 통신선을 연결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마냥 호들갑을 떨고 있는 우리 정부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거 회의한 것도 몰랐을 겁니다. 국정원에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극비리에 진행되는 회의를 몰랐길래 뭐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과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문장만 김정은이 직접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잠깐 여기에 제가 총비서 동지께서 했는데 제가 이거 간략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강습회를 전승조를 택하여,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전승조를 택하여 조직한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상 초유의 도전과 시련들이 첩첩히 가려놓여 있고, 지금 엄청난 시련과 그 도전이 첩첩히 완전히 뭐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엄청 많다. 가려놓여 있고 한치 한치를 강의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지금. 자, 이렇게 어려운 게 지금 겹겹이 쌓였는데 식량업지, 인민들은 굶어 죽는다, 아성이지, 인민군 병사들은 용량실적으로 돼서 쓰러져 나가지, 인민군 병사들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지 않나, 패싸움을 벌이지 않나, 식량 창고를 털지 않나, 이제는 후방 창고까지 털어갔답니다. 후방 창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민군 병사들이 자기네 후방 총국 창고까지 털어서 식량을 털어가는, 그러니 김정은이가 이 연합부대장들 모여다가, 자 보십시오, 이 첩첩이 사상 초유의 도전과 시련들이 첩첩이 가려놓여 있고 한치 한치를 강인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새겨안고 오늘의 현실로 재현해야 하는 것이 위대한 전승의 전통이라고 하셨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첩첩난관을 옛 6.25 전쟁 때 자기네들이 우리 한국을 침공했을 때의 그 6.25 정신, 전승절에 왜 회의를 했냐? 그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지켰다. 저희가 침략하고는 이제는 몰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먼저 침략한 사람들이 후퇴해서 군사분계선상으로 다시 밀려갔다면 이것은 이긴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건 전승절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군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침략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냈다. 우리는 이 침략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왜 이 전승절을 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난관이 겹겹이 쌓인 이 난관, 시련과 난관 속에서 왜 오늘을 내가 택해서 너희들을 불렀겠냐? 정신 좀 차리고 봐라. 그때의 전쟁에, 가열한 전쟁의 나날처럼 우리가 정말 포탄 떨어지면 6탄이 돼서
미국과 이 미제 침략국가 싸웠던 것처럼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이날 불렀다. 이게 김정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라고 전승의 전통이라고 해요. 전승의 전통. 오늘 7월 27일 날 전승전날을 맞으면서 이 대강수패를 열은 것은 바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열한 전쟁 속에서 침략자도 불러 우리는 지켜냈는데 그때도 첩첩산중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이해하는. 자, 그 다음에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 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넘뛰는 붉은의 녹시 계승이며, 이게 여러분 대물림. 자, 옛날에는 항일발산 아들은 다 대학 가고 간부되고 조개방 전쟁에서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조개방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북한에는 유공자라고 안 하고 유가족이라고 하죠. 전사자 가족. 이런 아이들, 이런 가족들을 우선 대해주고 대학 다 보내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간부시켰는데 이런 대물림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부터가 한라산 혈통이, 후지산 한라산 혈통이기 때문에 이런 대물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아들도 혁명가가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희미해지거나 퇴색되게 함이 없이 더 강렬하고 줄기차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전승세대의 위대한 투쟁 정신. 이어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세대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때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는,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휘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북한은 다 전사자 가족, 항일발산 가족, 전사자 가족, 6.25 전쟁 참전자 가족들, 이걸 가장 토대가 좋은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인민군대 나와서 다 인민군 지휘관 시키고 정치 일꾼 시키고 정치 지휘관 된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의 피 흘려 싸운 전쟁 참가자들, 전사자들의 그것을 본받으라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의 충실한 불패의 전투력. 왜냐하면 조선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무력이라고 말합니다. 공화국의 혁명무력이 아니라 인민의 혁명무력이, 인민무력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무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에 이제 전투 태세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휘관 정치 일꾼들이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능동적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 총력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보십시오. 적대 세력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을 염두는 거죠. 적대 세력들이 광신 쪽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 전쟁 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중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 전투력 강화, 그리고 보세요. 모든 부대들의 전투력 강화의 최대의 박차를 가할 때 대하여 명령하셨다. 우리가 군사력 중강에 혈안이 되어 있고 광신 쪽으로 날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나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떻게 지금 이 인민군 지휘관 광습 대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7월 27일 날 마치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문재인을 도와주고 다음 대선에 도와주려는, 이 여당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내년 대선에 개입하라는 해커들이 벌써 중국에나 활동하고 러시아 옛 동구권 사회주의나라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포착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해커들,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내용이고 미국에서 집중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미 국무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북한의 해커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왜 전쟁 전투력 모든 전투 준비 태세에 박차를 가하고 명령을 하달한 김정은, 우리의 군사력 중강, 저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그리고 핵무기까지 이제는 수십 기가 지나 약 10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그리고 초정밀 타격,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북한이 어떻게 우리 한국을 불바다로 만드는지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십만 발이 그냥 30분 내에 최전방에 떨어지고 초정밀 미사일들이 수천 기가 날아온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공개하면서 앞에서는 마치도 평화가 오는 듯한 제스처, 평화를 바라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은 가면이고 고짓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김정은이 3일 동안, 그것도 3일 동안 이틀 동안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합병증이 오고 암에 걸린지도 모르는 이 김정은이 살이 점점 빠지면서 후죽근해지고 있으면서도 왜 연합부대 지휘관들, 연대장까지 모두 불리고 연대 정치위원 이상 모든 간부들 다 불러다 놓고, 그것도 4.25 문화회관이라는 이 4.25 문화회관에서 그 6천 명이 들어가는 그 4.25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이런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여러분.